여러분, 물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미국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3월에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라고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시장에서 예측하는 소비자 물가는요. 마이너스 0.9%, 2월에 대비해서 마이너스 0.9%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물가가 5.1%가 될 거라는 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5.1%가 될 거라는 게 말입니다. 그러면 2월까지 6%였던 소비자 물가가 5월에 이게 5.1%가 된다는 것은 물가 다 잡았다 이렇게 지금 시장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이제 물가는 잡았다 이런 분위기예요. 물론 5.1%라는 이게 시장 전망치입니다. 5.1%란 전망도 이게 실제 5.1%가 나올란지는 까봐야지 아는 거고요. 아마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에 9시 반 정도 되면 물가가 아마 실제 발표가 될 겁니다. 이때 5.1%보다 높으냐 아니면 5.1%보다 낮으냐의 어떤 문제가 시장의 분위기를 굉장히 좌우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까지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은 5.1%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재까지는 분석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물가가 작년 6월에 9.1%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이 9.1%가 5.1%가 되는 거니까 무려 말입니다. 지금 9개월 만에 4% 가까이 떨어지는 거니까 이대로 가면 물가는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물가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문제는요.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물가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금리를 낮추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기준금리는 낮춘다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이게 최종금리가 5월 3일이 마지막일 거라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현재까지는 0.25%를 올린다의 방점이 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5.1%라는 물가도 높다는 거죠. 기준 물가가 2%니까 일반적으로 목표 물가를 잡을 때 2% 잡거든요. 그런데 2%가 넘고 5.1%니까 2배 반이나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여전히 높다. 그래서 결국은 말입니다. 5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게 시장의 지금 지배적인 이야기입니다. 국제통화기금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춰 잡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가부터 먼저 잡겠다는 게 지금 미국의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미국은 올해 안에 금리 인하 없다예요. 올해 안에 금리 인하 없다. 앞으로 금리 인하는 하지 않고요. 동결 중심으로 가겠다. 아마 5월 3일 날 0.25%를 올린다는 확률은 시장에서는 웬만하면 올릴 것이다 하는 게 시장의 예측치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를 보면 실제로 올린다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올린다의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장은요. 연방준비은행의 총재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 금리에 대한 어떤 발언이 시장을 조금씩 자극하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는요. 쉽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사실에 의해 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하락한다.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 금리 인하를 검토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금리 인하를 검토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융 역풍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얼마나 큰지 고려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금리를 올려서 시장에 역풍이 불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시장에서 계속 나오니까 아마 시장은요. 뭔가 엎치락덮치락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아마 시장의 어떤 불안감은
아마 커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커지는 것이 말입니다. 결국 시장 전체의 어떤 상황이 좀 뭐라 그럴까 금리 인상의 어떤 초점에 맞춰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시장은요 출렁출렁 그 자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종합지수는 또 장 막판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장 막판에. 물론 장중에도 떨어지다가 장 막판에 떨어졌습니다. 0.43이 떨어져서 52.48이 빠졌고요. 12,031.88로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기술주 중심이잖아요. 기술주 중심의 어떤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것은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의 어떤 실적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해석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말입니다. S&P 500 지수 대형주 중심 지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오늘 많이 좀 올라가다가 0으로 다시 떨어졌는데 지금 17포인트가 내렸고요. 4,108.94로 마감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말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실적들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S&P 500 지수는 대형주 중심이니까 대형주 중에는 빅테크 기업도 많잖아요. 아마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아닌가 보고요. 다행히 다우산업지수는 0.29% 올랐습니다. 98.27이 올랐고요. 33,684.79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산업지수는 블루칩 주식의 어떤 중심입니다. 그런데 다우산업지수가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요. 시장에 그냥 변동성을 많이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장은요 그만큼 변동성이 크고요. 그 변동성이 지금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직까지 금값이 오르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걸 봐서는요. 은행의 위기가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힘듭니다. 아직도 은행의 위기는 상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는 아주 싸늘하다. 뭐 이렇게 저는 읽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뜰지 또 그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것이 아마 오늘은 큰 관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묻지마 투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비투까지도 지금 성행을 하니까 여러분 진짜 투자는 조심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외국의 자본까지 몰려오니까 주식이 올라가는 우상향의 어떤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변동성은요.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변동성에 반드시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변동성은요. 어느 누구도 이겨내지 못합니다. 저희처럼 말입니다. 이게 여윳돈으로 조금씩 투자하는 것. 특히 말입니다. 생업에 종사하면서 투자하는 것은요. 변동성은 쥐약이거든요. 왜냐하면 생업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에는 너무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제가 돌다리 두드려서도 넘어가지 말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돌다리는요. 두드릴 필요가 있을 때 두드려 보고 넘어야 되고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는요. 쇠망치로 깨보고 넘어가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넘어가지 마라. 이것이 제가 시장을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니까 항상 조심 또 조심 투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